네, 팩트 체크.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2년. 네. 입니다. 이맘때 각종 그 전망서들이 쏟아지는데요. 트렌드서라고도 부릅니다. 이 출간 종수가 올해 다 합해서 19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판매량도 작년에 비해서 14.1%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위드 코로나 같이 세상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것은 이제 전망서를 떠나서 거의 뭐 대중서와 같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AI 전문가이신 사이클링과 함께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섹션에 대한 얘기를 아주 농축적으로 담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0가지 트렌드를 제시를 키워드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나노 사회, 머니러시, 루티니, 헬스 프레저, 러스틱 라이프,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득템력, 엑스틴, 내러티브 자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두 개 섹션, 나노 사회와 그리고 엑스틴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이클님은 이미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네. 이미 책을 다 읽어보셨다고 예, 하셨는데 예. 인상 깊게 본 대목이라든지 아주 잔상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간단히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여기 엑스틴 is back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엑스틴 세대라고 지금 김난도 교수가 정의를 하신 네, 1970년대생들을 주로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해서 MZ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소위 말해서 밀레니얼들하고 Z 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지금의 20대가 M 세대에 해당하고 밀레니얼에 해당하고 지금의 10대들이 이제 Z 세대에 해당하는데 이 Z 세대의 부모님들이 X 세대예요. 네. 그래서 1965년부터 1980년 바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79년생까지를 X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20대 때에 1990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70년생이고 90년에 20대를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20대를 맞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뭐 서태지라든가 이제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가 90년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호황의 분위기를 타고 뭐 오렌지족이라든가 압구정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벌써 자라서 부모가 되고 그 자녀분들이 이제 10대가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저자이신 김난도 교수는 당시에 X세대였던 그분들이 부모가 된 이분들을 틴 10대 자녀를 둔 엑스틴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어떤 세대군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죠. 엑스틴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쉽게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요. 제가 바로 엑스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제시했던 키워드가 나노 사회인데, 네. 이를 통해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이 뒤에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셨고요. 이 나노 사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회가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유기체의 기본 단위인 분자 혹은 원자, 즉 한 사람 한 사람은 쪼개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나노 사회가 우리 사회 변화의 근인이고 트렌드의 미세화, 노력의 파편화 등을 일으킨다고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나노 사회가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섹션에서 들어갈 때 코로나 통금 해제 사실 10시 이후에 이제 영업하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네. 저는 분위기가 10시 이후에보단 10시가 지나면 이제 습관이 무섭다고 네. 네. 바로 이제 기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인들 특히 MZ 세대들은 이제 회사 회식을 가야 되는 거냐라고 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 최근 트렌드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나의 트렌드를 당신은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우리 그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그 또래 친구와의 교류가 없고 오직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결과를 낳으면서 더욱더 나노 사회를 또 촘촘하게 구분해서 섹션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노 사회라는 이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그 사이클님께서는 좀 읽으셨습니까? 저는 김난도 교수님이 나노 사회로 2022년도를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김난도 교수님이 책 안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네, 네. 잘게 쪼개진다는 것은 내년만의 특징이 아니고 그간에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미래 전망을 하면서 네, 네. 자주 써왔던 키워드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나노가 아니고 뭐 당시에는 핵가족 사회라든가 네, 네. 그러니까 잘게 쪼개진다는 개념으로 개인화된다는 그런 키워드가 여러 번 중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잘게 쪼개졌던 게 더 잘게 쪼개진다. 네. 우리가 그 한 가족의 세대 구성만 봐도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함께 사는 네. 큰 대가족이라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는 네. 확대 가족, extended family라고 하는데요. 그런 농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3대, 4대가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은 이제 그냥 아버지하고 자식만 같이 사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핵가족, 네. 4인 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것이 어느덧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통계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그렇죠.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네. 40 몇 %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가구 하나당 한 명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게 되는 이것만 봐도 점점 더 잘게 쪼개진다라는 네. 그런 어떤 경향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잘게 쪼개진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잘게 쪼개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저희가 근대 국가로 오면서 인간이 얻게 된 자유와 평등, 네. 이 민주 사회로 오는 데에서 인간이 쟁취해서 얻어낸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왕, 귀족 이런 전제 단일화되고 하나의 큰 통일된 힘이 우리의 그 자유 의사를 짓누르는 거에서 민중이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 개인의 인권을 얻어냈고요. 그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한 가족의 어떤 통일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한 가족 안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생각이 다르고 또 엄마 아빠 밑에 있던 아들과 딸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같은 아들이지만 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권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나눠도 그런 측면의 자유의 확대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책 안에 보면은 네. 그 나노 사회의 특징으로 취향 집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는 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네.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성씨다. 같은 김씨다. 또는 같은 부산 출신이다. 네. 네. 이런 어떤 변할 수 없는 고정된 소속에 의해서 개인의 운명이 결정이 됐다면 지금은 나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너는 뭐 토마토를 좋아한다. 네. 이런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어떤 취향, 테이스트가 어떤 사람끼리 어울리게 하는 네. 그런 어떤 선호 집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노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꾸로 보면 제가 아까 AI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AI의 가장 큰 맹점이 그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냅다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는 그 사람이 과거에 선택했던 여러 가지 통계, 큰 빅데이터를 놓고 네. 다음의 미래의 순간에도 과거에 1000번 중에 이 사람이 5555번을 이거를 선택했으니까 다음 선택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선택을 할 거다 네. 라고 예측하는 게 AI의 기능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선호 편향에 빠진다고나 할까요? 늘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만 먹게 되고 네. 늘 가던 길만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은 의외로 같은 반복을 오래 하다 보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호 집단, 자기의 취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경험의 폭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포용과 연대의 정신이 약해질 수 있다. 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요즘 거주 문화 쪽에서도 나노의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만 해도 네. 아파트보다 그 테라스 하우스와 같은 음. 그런 시설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아, 제가 5, 6년 전만 해도 그런 집은 사는 게 아니다. 네. 전원주택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음흠. 아파트를 사야 된다. 네, 네. 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예. 그런 전원주택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네.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F형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어떤 그 대학교 교수님의 얘기를 표현해서 이제 인용한 건데 요즘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폰 속에서 원하는 앱을 깔고 필요함에 따라 켜고 끄듯이 얇고 넓게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만난다 있고요. 아까 취향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촉촉한 호박고구마를 좋아하는 모임 만남에서도 소속보다는 선호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물음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연과 지연이 좀 앞서는 그런 사회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나노 사회의 어떤 파편화, 그 선호도를 중요시하는 것들이 이런 학연 지연 중심의 사회를 조금 허물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이런 작용을 해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나노 사회가 이끈 변화에서 트렌드의 미세화라는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특히 유행어의 주기가 짧아진 것도 집단 간의 어떤 트렌드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 따봉이라는 유행어 그리고 저도 이제 아직까지 쓰고 있는 대량 난감이라는 용어를 예로 꼽는데요. 그럼 지금의 그러면 유행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톡디 그리고 인구 그리고 알잘딱깔센이라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혹시 아시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톡디는 각기 톡 아이디, 인구는 이미 구독이란 뜻이고요. 알잘딱할세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얘기하는 축약된 말에 네, 네. 소통이 단절되는 것도 같긴 하지만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쓰게 됐을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유행어를 이제는 몸에 뱉고 자연스럽게 배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노 사회의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은이가 던지는 메시지가 나노 사회 블루라는 표현을 또 던집니다. 블루. 네네. 파편화된 개인 간의 공감력 증대가 급선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나노 사회라는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볼 필요가 있겠는데 나노 사회 등장에 대해서 사이클링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근대 시민 사회가 탄생할 때 음.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자기의 인권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네네네. 자기 혼자만 오롯이 쓸 수 있는 그 사람의 개성 또는 나의 실존 이것이 중요한데 나와 조금 어떤 그런 개성이 다르고 한 사람들과 어떤 아까 말한 같은 고향이다 이런 세속적인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한 덩어리 속에 있을 때 네. 자기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사르트르는 그 시몬 보바르라는 유명한 여성 철학자와 계약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정식 법적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 관계도 서로를 구속할 수 있다. 아. 라는 의미에서 그런 실천을 한 것이죠. 사르트르 스스로가. 그래서 사르트르는 소위 말해서 뭐 프랑스라는 국가에 소속된 프랑스 국민이라는 자기의 소속감, 소르본 대학 같은 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라는 소속감, 그 자체도 극도로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게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네.
소위 말하는 근대 국가로 처음 들어올 때 자유를 강조하던 그 당시의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나노 사회로 더 이게 자유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따뜻하게 협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그리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르트르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타인은 지옥이지만 자기 자신은 연옥이다. 더 활활 타오르는 네네. 혼자 있으면 더 타오르는 지옥과 같은 고독감을 맛보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부의 작은 그 연옥을 깨고 밖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기 책 안에서는 얘기가 없는데 이 조론이라고 하잖아요. 절혼이라고 네네네. 하죠. 예. 그런 것도 어떤 나노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닐까.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뭐 사르트르 얘기를 했지만 부부가 3,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네.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서 다시 신혼 때 부부처럼 둘만 남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해소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독립된 이제 개체로서 남편과 아내라는 신분이 아니고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 아마 조론이라는 제도 그런 어떤 유행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그렇군요. 뭐 라떼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산업적인 측면도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언급하자면 편의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편의점이 또 이제 잘 된다. 사실 편의점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모든 사회적 기능의 경제적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그렇죠. 사실 그 1인 가구의 증가가 꼭 크게 영향을 미쳐서 편의점이 늘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 어떤 허브 역할이 필요했는데 맞습니다. 그걸 편의점이 한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네네네. 예.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약간 좀 나노 사회의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그 나름의 편의점이 잘 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나노 사회를 얘기를 교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있고 그리고 6월에 동시지방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이런 표현합니다. 가뜩이나 원자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연대의 길을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 가장 큰 이벤트다 보니까 그에 대해 관련해서 대놓고 얘기하고는 우리는 통합의 지도자를 뽑고 싶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올 텐데 저도 또 필요한 공약을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관심이 갔던 챕터입니다. Extinct is back이라고 하고요. 303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엑스틴이라는 정의는 이제 사이클님께서 명확하게 내려주셨고요.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최근에 그 네이버의 대표가 맞습니다. 네 81년생이 됐습니다. 네. X세대의 바로 다음 80년대생의 스타트인데요. 네네. 저는 그 네이버 인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몇 가지 그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갓 마흔이 된 그리고 네이버에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돼요. 미국 변호사 그리고 그 여성분이 서울대 공대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공대를 이과를 졸업해서 미국에 가서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와서 네이버라는 IT 기업에 취직을 해서 3년 정도 있다가 CEO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어떤 경력의 변천을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공대와 이쪽 IT 산업 그리고 변호사라는 어떤 과거의 문과 이과로 구분됐던 학문의 융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갓 마흔 된 분이 입사한 지 3년 만에 최고의 수장이 됐다. 그 기업의 선장이 됐다는 것은 네이버 같은 데서 변화에 얼마나 절실하게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했나. 네. 또 하나 재밌는 건요. 그 밑에 같이 났던 CFO 그러니까 최고 맞습니다. 재무 책임자가 네. 같은 40대인데 43살의 남성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 여성분하고 똑같이 하버드 법대에서 음. 미국 변호사를 취득한 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살 많은 재무 담당 이사를 지휘하게 된 40살 먹은 여성 사장님. 얼마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네이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한 기대가 크기도 하면서 네, 약간의 불안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표의 어떤 속성이란 거,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스쿨도 다니고 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계속해서 일으켜 왔다라는 측면은 그 엑스틴의 어떤 세대의 속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또 하나 이 엑스틴 세대가 그 자녀 세대들과 잘 어울려서 게임도 같이 하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은 세대의 통합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네 예, 예. 그런 게 있다. 음, 근데 이 책에서 엑스틴을 주목했던 이유는 얘는 이 세대가 소비에 있어서의 주요 그 리더층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네. 그 간단하게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지출이 많은 세대다. 구매 비중, 특히 그 BMW의 미니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약간 그 젊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네, 아주 네, 아담하고 귀엽게 맞습니다.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40, 50 세대 구매 비중이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엑스틴의 어떤 덕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그 빅히트 네, 공모주 청약에 음. 40대 아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고 네, 하네요. 네, 네. 낀 세대란 얘기가 나오고 그 어떤 감독과 하면서 또 선수로도 뛸 수 있는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게감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틴 이즈백이라는 어떤 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엑스틴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그 뱅쇼님이 스스로 70년대생 여기 X 세대라고 자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보다 한 10년 위에 네네. 이른바 요즘 586 네. 또는 58 세대. 옛날에는 386이라고 이랬던 음. 1960년대생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80년대의 20대였단 말이에요. 음, 예, 저희들 586을 부르는 말들이 뭐 대표적으로 민주화 세대라고 그렇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주화 세대는 그 다음 70년대생 X 제너레이션하고 차이가 나는 게 X 제너레이션이란 세대 담론이 최초로 나온 것이 X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소개가 돼 있잖아요. X 세대가 세대 담론의 첫 번째 세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 때는 어떤 세대의 개성을 X나 Y나 어떤 특징을 잡을 만큼 전체 군의 특징이 뚜렷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뭐 과거에 저희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세대 때 독립운동, 아버지 세대 때 6.25 전쟁, 또는 저희들 때 독재, 군사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 이런 어떤 시대의 큰 변화에 거대 담론에 파묻혀서 개인의 개성이 발휘될 요지는 훨씬 적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개인의 개성이 처음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X세대고 그 X세대가 아까 90년대 20대를 맞으면서 다소 풍요로운 20대를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소비력도 장착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아까 말한 취향도 비교적 뚜렷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10대 자녀들하고도 잘 통하고 소비력 면에서도 여러 세대들 중에서 좀 리딩 그룹이 되는 그런 요즘 말로 핵인싸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세대를 구분하면서 이제 알파벳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X 세대, Y 세대, Z 세대가 있고 네,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X세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의 미지수를 뜻하는 알파벳 X를 붙였고 그리고 Y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청년을 2000년대였나요? 그때가? 그렇죠. 네네. 예. 새로운 청년을 맞이하는 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붙었습니다. 그 이후에 XY 그다음에 Z세대가 등장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알파 세대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XYZ로 이제 알파벳의 맨 마지막 걸 붙이다 보니까 그럼 다음 해
는 어떤 세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될지 먼저 선정하는 자가 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어떤 식의 정의가 내려질지가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왔던 대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얘기,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조직에서도 엑스틴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조직 관리의 초점이 MZ 세대에만 너무 쏠리는 게 아니냐. 엑스틴은 당연시 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엑스틴은 지금껏 생존을 위해 조직에 적응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던 세대다. 위 세대와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요구하기 전에 이들이 겪은 새로운 세대 갈등과 리더십의 고민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X세대야말로 지금 아까 나노 사회로 인해서 파편화되고 더욱 흩어져가는 어떤 세대 분열을 또는 사회의 분열을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연결 세대다라는 네. 말이, 그래서 X세대는 스스로 40대인데도 불구하고 10대 자녀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 다르고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손자 다른 그런 어떤 세대 간 단절을 X세대가 중간 축으로서 좀 이어주고 세대만 이어줄 게 아니고 지금 이념이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로 좀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가운데로 끈끈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X세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챕터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혹시 사이클님께서 오늘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이 부분 내가 좀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우리 김난도 교수님이 아까 소개해 준 대로 10가지 키워드를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각각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향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스스로의 고독의 지옥에 갇히게 된다는 말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그 내부의 주체성도 잘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거대 흐름, 매크로한 흐름도 잘 살펴보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큰 물결에 이리저리 그냥 휩쓸려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중심, 밸런스가 중요하듯이 나의 주체성을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도 예민하게 레이더를 돌려서 그 세상,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고 따라가는 거에 멈추지 않고 내가 반발짝 더 나가서 변하는 세상을 내가 변하고 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선구자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예, 아무튼 저희 사이콜라는 어떤 응집된 결속력 그리고 모든 세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 한해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방송이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 나갈 것 같은데 네, 네.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사이콜라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지 네, 저희 뭐 평가를 좀 바라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팩트체크 새로운 책으로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이콜라 연대의 힘 화이팅! 화이팅!